무관용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최강욱 암컷 설쳐 파장 확산. 이재명 막말 무관용 대처입니다. 네. 최강욱 전 의원 이 발언을 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한테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당한 거 이상의 뭐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최강욱 전 의원 암컷이란 얘기를 썼습니다.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란 얘기도 같이 썼습니다. 물론 앞서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암컷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었죠. 이재명 대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국민의 공복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서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게 그동안 날선 얘기는 대여 공세에 대해서는 대여 비판에 대해서는 날석에 얘기를 했지만 당 내 메시지로는 상당히 뭐 통합, 화합 이런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안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영수 대변인님 네. 직접 나섰습니다. 발언의 어떤 부적절성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봐서는 매우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말을 거칠게 한 게 아닙니다. 단어의 선택이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혁신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한가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한 좀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봤었을 때도 네. 야 이거는 당 내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야 이걸 또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무관용, 엄정 이게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야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분을 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조정식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에 기자들이 사실 질문이 또 폭증했어요. 관련해서 강선우 대변인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게 오늘 사무총장님 명의로 사과가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을 국민들께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문자가 나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된 입장이 나갔습니다. 네. 우리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 국민들께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명의로 그렇게 경고가 나간 겁니다. 네. 일단 사무총장도 일단 당 차원에서도 사안이 좀 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대표가 무관용을 얘기하고 사무총장도 일단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님. 네. 단호한 조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제 당 지도부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관련해서 이 여성단체들 성명서가 나온 것도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아마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이제 의원총회가 저희들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약간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모여 있는 그 텔레그램 네. 단체 방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불가피하게 우리 당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 의원총회가 있고 아마도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 의원들 채팅방에서도 좀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 내용 이런 겁니다. 네, 어젯밤 늦게 그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그 채팅방이에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라고 하니까 민형배 의원이 그 북콘서트 현장에 같이 있었죠. 그 본인의 북콘서트였기 때문에 우리 당이 망가졌다니 이 보수 매체가 민주당의 기준입니까? 이 처음 보도가 이 보수 매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이 특정 보수단체, 뭐 특정 당내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잘못에 대한 비판마저 매도하지 마십시오. 전재수 의원, 네. 보도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그렇게 발언하고 다닐 겁니까? 정치인이냐, 유튜버냐라고 비판했어요. 굉장히 갑론을박이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배 의원님.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민영배 의원만 이런 의견을 내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어제 채팅방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뭐 이제 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네. 비판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고요. 이제 표현이 좀 거칠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부터 네. 그다음에 명백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뭐 의원총회 열리면은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전체가 이런 데 대한 명백한 입장을 공유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판하는 얘기였었고 민영배 의원이 이걸 약간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설화의 이 논란에 막말 논란에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SNS에 본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It's democracy, stupid. 민주주의야. 뒤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대답을 정확하게 내놔야 될 겁니다. 최강욱 의원과 함께 최강욱 의원식의 민주주의를 걸어갈 건지 민주당이 본래 지향하는 바의 민주주의를 걸어갈 건지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네.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미리 있는 전조 현상들을 제때 발견해서 그 내용들을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대형 참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막말 논란들에 대해서 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숱한 막말들이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은 여기에 이제 전직 의원이 된 최강욱 의원 한 명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의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 같이 웃으면서 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발언들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퇴색시킨 일인지는 더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과거에 가장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박원순 전 시장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안희정 지사로 비롯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기인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타났던 저 단체 대화방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네. 기사를 보니까 저 자리에서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서 여성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실질적인 여성 문제에 천착되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당내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가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고 했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저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 없을 정도의 수준에 대한 강력한 결단이 어떻게 뒤따르게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결단,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그럼 그 자리에서 최강욱 전 의원 말고 말한 사람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고 넘어간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은 괜찮은 거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김영배 의원님. 네. 내일 의원총회가 있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얘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도 징계 조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 문제가 징계를 할 거냐라는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저 발언이 나온 맥락이나 이런 걸 보고 민주당이 여성 비하 논란에 그동안 아까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걸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네. 향후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혹은 아니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이후에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저 자리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토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저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기 즉각적인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제 논란이 뭐 이렇게 저 자리에서 벌어지기는 쉽지 않았던 분위기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가지고 뭐 동료 의원들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네. 좀 그런 적절한 자리는 아니었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성 비하 논란이 있는 요 시점에서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사실 당대표가 무관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적인 당의 입장 정도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에 나왔죠. 무관용 말이 아니라 조치가 그럼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만평 볼까요? 네, 오늘의 만평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돌을 일로 던져야 되는데 던진다는 게 뒤로 떨어졌습니다. 이 돌에 지금 민주당이 쫓기고 있다라는 거. 소영주 대변인님. 지금 사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난감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겁니다. 이게 국민들을 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 특히 민주당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보통 매를 보는 것들이요.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애매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또 이거를 며칠 끙끙 앓다가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매를 보는 꼴이 돼서 네. 명백하고 단박에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뭐 이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영역의 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칠거나 어떤 표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그럼 부적절한 발언은 바로 부적절했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이건 특정 매체 보도도 아닌 것이고 이건 본인 입에서 나왔으면 이 부분은 당을 위해서라면 돌을 뒤로 던졌으면 빨리 뛰어와서 본인 몸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처하는 부분들이 매를 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순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처하는 모습이 매를 벌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지도부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른바 이번에는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사실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미래 짧은 분, 어린 놈, 암컷, 뭐 조선일보 이제 비하 3종 세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번 거 말고 어린 놈, 이건 청년 비하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 미래가 짧은 분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노인 비하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직전에 나왔었던 게 바로 이 어린 놈 얘기였었죠. 이 얘기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네. 자꾸 김영배 의원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 유독 최근에 좀 설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유독 최근에 설화가 많은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긴장이 풀어진 걸까요? 아유, 저도 난감하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본인은 억울하다,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이제 표현들이 그냥 여과 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에 우리 민주당이 대선을 치고 나서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 서영주 우리 부대변인 잘 이야기했는데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정하고 그 길을 갈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게 저는 그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고 네. 새로운 길을 갈 때다. 그 말씀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이제 총선에 그 길을 갈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새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새 길 얘기가 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길을 같이 갈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송영길 전 대표 사실 좀 신당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윤석열 이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네. 지금 민주당이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비례 신당을 만들어서 좀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송영길 비례 신당 요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한테 반가운 소식 맞나요? 정치적으로 그림은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네.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그다음에 신당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국회에서 이게 병리병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 갈지 하면 이건 네. 아직 자체가 신당이 불투명해요. 지금 현재 뭐 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신당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뭐 그런 이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의 구상은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선거제가 일단 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김영배 의원님한테만 여쭙게 되는 게 또 정대특위 민주당 간사세요.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선거제 어떤 뭐 병리평입니까? 연동형입니까? 뭡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예전 네. 병리평으로 다시 돌아가자, 회귀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지금대로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타협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금 내부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병리평을 얘기하는 게 위성 정당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일 크잖아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네. 병리평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위성 정당 문제는 결국에는 꼼수로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있는 법을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안 쓰면 되는 자칫 건데. 위성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만든다. 그렇게 거의 배째라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개혁적인 방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네. 도대체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고민인데요. 네. 지금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폭넓은 선택권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예, 30초만. 네. 예, 네. 이 지금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로 된 게 아닙니다. 21대 총선 직전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잖아요. 네.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게
과연 여야 상생에 하자는 얘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합의된 선거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